자, RPM 112쪽 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책에 보면 수열이 뭔지에 대해 정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미리 적어놨어요. 자, 일단 수열이란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 8, 7, 1289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을 해도 사실 수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딱히 수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을 때 특히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앞으로 수열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5와 같이 우리가 수를 이렇게 나열해 준다면 얘는 하나의 수열이 됩니다. 이때 수열에서 나열된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 2, 3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항이 유한계인 수열을 우리는 앞으로 유한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 그럼 여기서 1, 2, 3, 4, 5에서 끝나지 않고 땡땡땡을 더 붙여준다면 요건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유한수열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우리는 항수라고 부르고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거듭제곱 꼴은 지수를 여기 2의 위쪽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처럼 이렇게 위쪽에 붙입니다. 근데 수열은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A1, A2, A3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AN처럼 나타내고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1을 첫 번째 왔으니까 첫째 항 또는 제1항, A2를 둘째 항 혹은 제2항 그러면 AN은 n째 항 또는 제-n항이라고 하며 특히 이 n번째 항, n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이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A1234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234번째 항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서 나열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을 찾아서 n번째 항의 식을 찾아서 n에다가 1234를 대입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수열의 항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열을 A1, A2, A3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간단히 중괄호 AN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건 수열의 한 종류, 한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 공통의 차이, 그러면 영어로 common difference에서 우리가 여기 D를 따와서 앞으로 공차는 D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서 첫째 항에 시작을 해서 내가 똑같이 3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 이 제2항은 4가 될 거고 셋째 항은 7이 되겠죠. 넷째 항은 이렇게 10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무수히 해볼 수는 없는데 그럼 이런 규칙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A n 플러스 1항이라는 건 제 n 플러스 1항이라는 건 제 n항 바로 다음에 오는 항이에요. 그러면 제 n 플러스 1항은 우리가 n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요 an을 이항시켜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로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요 표현 자체가 뒤에 문제 풀 때는 나오지 않을 텐데 여기 제일 마지막 단원에 보면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요 표현이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A1을 A라고,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둘째 항은 그러면 A1에다가 공차를 더한 것과 같아요. 즉 A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죠. 셋째 항은 A2 플러스 D. 그러면 우리가 여기 A 플러스 우리 함수의 합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다면 A 플러스 2D라고 쓸 수가 있겠죠. A4는 A3 플러스 D에서 A 플러스 2D에다가 D를 더한 거네요. 그럼 A 플러스 3D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본다면 A1은 우리가 A 플러스 0 곱하기 D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A2항은 1D죠. 세 번째 항은 2D고 네 번째 항은 3D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얘를 AN은 A 플러스 n-1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책의 두 번째에 AN은 AN 플러스 1D 박스 치고 별표 3개 할게요. 요게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 AN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항 2 플러스 n-1 곱하기 3 공차 3. 그럼 요거 전개해서 3n-1이라고 우리는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5, 땡땡땡. 자, 요런 항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요 규칙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항이 되려면 4를 더했죠. 그 다음 항이 되려면 4를 더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면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1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4 정리해서 4n 마이너스 15가 되더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수열의 20번째 항 A20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n에다가 20을 대입해서 4 곱하기 20 마이너스 15 즉 65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20개를 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라는 건 우리가 그 수열의 항들의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쉽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등차 중항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볼 건데 등차 중항이란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러면 B에서 A를 뺀 값도 공차가 될 거고 C에서 B를 뺀 값도 공차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2B는 A 플러스 C 혹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간항은 양 끝항 더한 거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중항, 중간에 있는 항은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첫째 항부터 더하기 땡땡땡 an n째 항까지의 합을 일반적으로 sn 수열의 합을 sn 썸에서 s를 따온 거예요. sn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을 a 끝항을 l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그러면 자 증명을 해볼 건데 sn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첫째 항 대신에 이제 첫째 항 A1 대신에 A라고 쓸 거예요. 그럼 둘째 항은 A2 대신에 A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한 것. 셋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항을 L이라고 한다면 바로 끝항 앞에 오는 항은 L-D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SN은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합은 L을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두 번째에 L-D를 쓸 거예요. 그럼 얘보다 더 앞에 오는 항은 L-2D가 되겠죠. 그럼 내가 얘를 땡땡땡 보내면 제일 끝에 오는 건 A일 거고 그 앞에 오는 건 A 플러스 D가 됩니다. 여기서 아래 위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ESN이 되고요. 첫째 요 아래 위로 세로로 더할 거야. A 플러스 L. 그리고 두 번째도 D-D가 없어지면서 A 플러스 L이 되겠죠. 세 번째도 ED-ED가 없어지면서 A 플러스 L이 될 거고 마이너스 D랑 D가 소거되고 A 플러스 L, 마지막도 A 플러스 L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이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었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1이 총 n개가 더해진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ESN을 n A 플러스 L이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첫 번째 우리가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의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L이라는 건 n째 항이에요. 끝항은 n째 항을 의미하고 즉 AN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 항에 따라서 A 플러스 n-1의 D가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L 자리에 A 플러스 n-1 D를 집어넣는다면 SN은 2분의 n A 플러스 n-1의 D가 돼서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요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첫째 항은 A고 끝항을 아는 게 아니고 공차를 알 때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는 이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라는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쪽에 첫 번째 공식에는 별표를 2개 하고 두 번째 공식에 별표를 박스치고 별표 이렇게 3개를 해놓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끝항을 아는 경우보다는 공차를 아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2가지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이 2이고 끝항이 18이고 항수가 20이라고 한다면 여기 항수가 우리가 여기 식의 n에다가 대입을 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S항이 20이기 때문에 S20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S2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는 2분의 20 괄호 열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럼 계산하면 2분의 20 곱하기 20이니까 2분의 400, 200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고 항수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기호로 S1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는 2분의 10 괄호 열고 첫째 항의 2배 따라서 2 더하기 여기 n-1인데 n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공차 2 계산하면 2분의 10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해서 10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고 만약에 식이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15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 마이너스 4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문제의 특징은 우리가 첫째 항도 알고 끝항도 아는데 이 항이 총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 몇 개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몇 번째, 끝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기 전에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항식을 세워볼게. 일단 첫째 항은 1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5에다가 11이 되려면 마이너스 4만큼을 더하는 거. 이렇게 공차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4더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일반항이 15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9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는 요 마지막 항 마이너스 41과 같다라고 둘 때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n은 15예요. 따라서 몇 번째 항이야? 얘가 15항입니다. 제 15항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n까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주어진 식의 합은 2분의 항수가 15가 되고 괄호 열고 첫째 항과 끝항을 아니까 굳이 요식 말고 첫째 항과 끝항 아는 공식으로 쓸 수가 있어. 우리가 항수를 구했기 때문에 15 더하기 마이너스 41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26 15 곱하기 마이너스 13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등비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이번에는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수열. 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곱한 일정한 수를 아까와 마찬가지 공비, 공통의 비, 커먼 레이시오에서 이번에는 R을 따와서 공비를 우리는 R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도 마찬가지 요식이 성립합니다. a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r, 공비 r을 곱해서 만든 수열이고 그러면 내가 양변을 an으로 나누었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요 an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의 b, 얘가 b잖아. b가 일정하니까 이 수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등비수열에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공비가 2라면 2를 곱해서 만든 수열은 2, 두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다음 항은 4, 또 2를 곱하면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얘를 또 요 A,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 거듭 제곱을 안 하고 와가지고 딱 두 가지만 먼저 정의를 하고 갈게요. 어떤 밑이 A가 그러니까 0보다 큰 밑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0제곱. 자, 우리가 그동안은 A의 1제곱, A의 2제곱, A 3제곱 이런 식으로 A를 한 번 곱한 거를 A 1제곱, A를 두 번 곱한 걸 A 2제곱, A를 세 번 곱한 걸 A 3제곱이라고 썼는데 A를 0번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곱해지지 않은 상태는 우리가 0이 아니라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떤 숫자의 0제곱은 1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어떤 숫자의 마이너스 1제곱은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라는 건데 역수로 정의를 해요. A분의 1. 왠지 A에 길게 이렇게 쓰면 A분의 1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A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 1이에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에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해. 3의 제곱 분의 1로. 즉 9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항상 역수라고, 지수의 마이너스는 전체의 역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놔야 등비수열을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어서 요거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열 우리 마무리 짓고 지수 로그 하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A1은 A라고 했을 때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니까 AR이 항이니까 AR이 되겠지. 다음 A3도 마찬가지 둘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AR 곱하기 R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지수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지수법칙이에요. AR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 또 r을 한 번 더 곱한다면 a 4제곱은 a3 곱하기 r이니까 ar제곱에 r 곱해서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 쌤이 아까 요 얘기를 왜 했냐면 a 여기에 곱하기 얘가 1이라고 생각을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우리가 a 곱하기 r의 0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r은 ar의 1제곱, r 한 번 곱한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항 a3이면 ar의 제곱, a4면 ar의 세제곱이죠. 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땡땡땡 해서 an은 ar에 그러면 어떻게 돼? 4일 때 3, 한 개씩 줄어들어야지 지수가 n-1제곱이 되어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네모 박스 치고 별표 3개 a에는 ar의 n-1제곱 첫째 항을 a, 공 b를 r이라고 했을 때 a에는 ar의 n-1제곱.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자, 다음 그럼 또 마찬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a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두 번째 하나 더 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n-1제곱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1은 생략해서 적어도 상관이 없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얘들아 이렇게 분수꼴에 거듭제곱 할 때는 반드시 괄호해 주세요. 괄호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앞에서 등차 중항을 했으면 마찬가지 등비 수열에도 중항이 있습니다. 등비 중항. 세 수가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순서대로 차례로 이 순서대로 이룰 때 자, 그러면 얘는 b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b분의 a와 c분의 b 요렇게 첫 번째 세수 a, b, c가 빠졌네.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B분의 A도 공비고 C분의 B도 공비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유리식 할 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B제곱은 AC, 중간항의 제곱은 양옆의 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은 더한 게 2배, 등비 수열은 곱한 게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또 마찬가지 합을 구해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의를 해볼 건데 첫 번째 SN을 자 일단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을 이제 첫째 항을 A 더하기 둘째 항은 이제 AR이라고 쓸 거야. AR 더하기 셋째 항은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 AR의 n-1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전체에다가 양변에다가 r을 곱해서 요 밑에다가 써볼 거예요. 자, 요렇게 써볼 건데 RSN을 그러면 생각해봐. 요 RSN은 AR부터 시작해서 AR의 n제곱까지 가는데 그럼 한 칸씩 밀어서 써볼게요. 한 칸씩 밀어서 AR 플러스 AR 제곱 땡땡땡 지나서 AR의 n-1제곱 마지막으로 AR의 n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위로 뺄 거야. 그러면 SN-RSN이 될 거고 AR, AR, AR제곱, AR제곱, AR n-1제곱까지는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남는 게 A 빼기 AR의 n제곱. 그럼 다시 여기서 1-R의 SN으로 묶어주고 우변도 A로 묶어준다면 이렇게 식이 되겠지. 여기 주의해야 돼. 항상 쌤이 뭐라 그랬어? 나눌 때는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1-R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우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R이 1이 아닐 때와 R이 1일 때.
반드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R이 1이 아닐 때는 SN을 여기 양변을 1-R로 나눠서 1-R분의 A의 1-R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분자 분모에 각각 마이너스를 한 개씩 곱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앞뒤 순서를 바꿔서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 쓰면 되냐면 여기 1 빼기 R에서 R이 1보다 작다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앞에다가. 그래야 분모 분자가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A를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1 빼기 R이랑 1 빼기 N 제곱만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R 요 식에다 집어넣고 반대로 R이 1보다 크다면 R-1 분의 A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R이 1이라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첫째 항이 A지. 그럼 둘째 항도 R이 1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 또 A지. 셋째 항도 A지. 그럼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싹 다 A가 나온다는 거죠. 몇 개가? N개가. 따라서 R이 1일 때는 NA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등차 수열 생각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보자. 등차 수열의 합은 여기 공식이랑 여기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그치? 문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R이 1일 때랑 R이 1이 아닐 때는 명확하게 쓰는 공식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통째로 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요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별표 3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수열에 항수가 5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S5라고 쓰고 공비가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3 빼기 1에 첫째 항을 앞에 곱해주고 여기 순서 헷갈리면 안 돼. 첫째 항이 앞이야. 괄호 열고 3의 항수 여기 5 빼기 1 아니에요. 여기는 5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계산되는 경우는 계산을 해주세요. 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2에 3의 5제곱 빼기 1이니까 약분해서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뭐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242다 이 정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너무 지수가 크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이번에는 2분의 1이고 항이 2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기호로 나타내기를 S2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공비가 이번에는 1보다 작기 때문에 1 빼기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반드시 괄호하고 전체의 20제곱. 그럼 내가 여기서 분모를 2분의 1 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20제곱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요 1은 1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번분수 계산을 해서 적어주면은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전체의 20제곱이라고 요거는 이제 20제곱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가 내용 정리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쌤이 박스 쳐고 별표한 부분들 지금 총 4가지 이렇게 첫 번째 일반항,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 세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까지 이렇게 4가지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113쪽 A 단계 풀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거예요. 꼭 외우고 문제 풀어요.